모든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마법의 버튼, 킬 스위치라는 거를 숨겨뒀을 거라는 의혹이 국제적으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KF-21도 우리가 개발했다고 하지만 엔진을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은 미국제가 들어오니까 또 KF-21도 우리 맘대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KF-21을 외국에 수출할 때는 엄청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함을 수출함에 있어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스 톨레프슨법입니다. 미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한번 조선소를 건설해서 여기서 미 군함을 만들어 수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 어떠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요새 K방산에 관한 인기가 뜨겁습니다. 유튜브에도 K방산을 주제로 한 컨텐츠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K방산 이슈를 법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K방산에 관한 최고의 전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필승!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예비역 대령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군복을 입고 나오고 싶었는데 군복 단속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군복은 못 입고 대신에 우리 공군을 상징하는 파란 넥타이와 파란 양말을 신고 나왔습니다. 저는 군을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방산에 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인데 군인 정신이 확 느껴지는데요. 군 법무관으로 오래 근무하셨죠? 제가 군 법무관으로 18년 정도 복무를 했습니다. 국방부, 그리고 공군본부, 청와대 등에서 국방, 방산, 안보 관련 법률 자문을 했었고, 2022년에는 좀 운 좋게 공군검찰단장으로 임명이 돼서 방산 관련 수사도 여러 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K방산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그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수출 효자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 큰 호황을 맞은 게 2022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무려 19조나 수출했었습니다. 이후 잠시 주춤하여 2024년에는 95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서 동유럽, 중남미 국가들의 K2, K9, 천무 등을 판매함으로써 다시 152억 달러까지 크게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는 약 22조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금액만 보면 대단한 산업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국제 무기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2.2%를 수출하고 있어서 약 10위에 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대비 그런 거고, 올해는 방산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해서 한 5에서 6위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2027년까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은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4대 방산 강국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저희가 미국에 이은 제2위의 세계 2위의 방산 강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은 K2 전차하고 K9 자주포가 맞죠? 근데 최근에 맞습니다. 하나 더 있죠? 네, 천무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폴란드하고 3차 계약을 통해서 5조 6천억을 또 수출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연장 로켓 분야의 1등은, 세계 1등은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한 하이마스라는 건데, 이 하이마스보다도 화력이라든지 납기, 그리고 가격 면에서 우리나라의 천무가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차나 자주포, 천무 만드는 게 다 우리 기술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요? 흔히 전차의 심장이라고 하는, 즉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놓은 것을 파워팩이라고 하는데, K2의 경우에 있어서 3차까지는 독일산 파워팩을 사용을 했고, 4차 양산 계획부터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한 완전 국산화된 파워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에도 2024년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해서 국산화율이 약 86%, 그리고 천무의 경우에는 90% 정도 됩니다. 그럼 K2 전차는 뭐 폴란드에 수출한 건 저희도 알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되었나요? 작년 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K2 전차 54대, 그리고 장갑차 141대를 페루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아직 계약이 최종 성사된 건 아니고 이제 총괄 합의서를 체결한 건데, 계약이 최종 성사되게 되면은 중남미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된 전차를 다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 페루의 수출 어떤 성과가 중남미 진출에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고 싶은 나라에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외국에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을 파는 것과 우리나라의 전차나 전투기를 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나 군사기밀 보호 차원에서 달리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방위사업법에서는 전차, 전투기, 군함 같은 방산 물자를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산 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방위사업청에다가 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방위사업청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위사업청장이 이 방산 물자 수출에 대한 허가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K2나 K9 자주포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당 국에다가 이러한 방산 물자를 판매하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에 개입하는 꼴이 돼서 그 외교적이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함부로 외국에 수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방위사업청장이 그런 국제적인 외교나 영향력을 다 판단해서 그 수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국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사전 허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이는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오히려 수출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서 현재까지는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부담을 지고 하고 계신 거네요. 대단한데요. 자, 그럼 수출 허가만 끝나면 이제 수출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해외로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출국 심사를 마치고 이제 막 비행기에 탑승한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대상국의 법령과 규제를 통과해야 되는 이제 절차가 남은 거죠. 저 같은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동유럽이라든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수출 상대국의 법령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대량 살상 무기의 비확산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다자간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어떤 준수도 필요하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4대 체제에 다 가입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산을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방산 물자를 수입도 하죠. 우리나라는 2021년에 들어서야 방산 수출액이 방산 수입액을 앞설 정도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해야 됩니다. 당연히 국산 시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하는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하는 것인데 이 또한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 계약 체결까지 여러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고 가격뿐만 아니라 무기 및 장비의 성능 그리고 절충 교육 조건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제가 좋아하는 전투기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도 이제 KF-21을 개발해서 곧 이게 전투기 보유 국가가 되는데 아직 실전 배치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실전 배치된 전투기는 다 외국에서 수입한 거잖아요. 특히 네. 미국. 그런데 그런 비행기는 우리가 개발한 비행기처럼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계약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법률상의 문제인가요? 네, 실제로 작년에 미국의 모 기업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는 했지만 우리 공군도 운영 중인 F-35의 원격 조작 하나만으로 모든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마법의 버튼, 킬 스위치라는 거를 숨겨뒀을 거라는 의혹이 국제적으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소문의 진위를 떠나서 미국이 전투기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중단하면 저희가 전투기 운용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의 법령인 수출 관리 규정, 국제 무기 거래 규정, 그리고 미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서 타국으로의 수출, 그리고 장비 개조 등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요, KF-21도 우리가 개발했다고 하지만 엔진을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은 미국제가 들어오니까 또 KF-21도 우리 맘대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현재 KF-21의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 엔진이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아이타르에 따라서 해외에 수출할 때는 미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KF-21을 외국에 수출할 때는 엄청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밀떡이신가요? 예, 밀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투기하고 총을 좋아해요. 군대도 다녀오신 거죠? 예, 저 예비역 대위입니다. 네, 확실히 수출 제한 같은 얘기는 방위산업 담당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육군 얘기도 하고 공군 얘기도 했으니까요. 해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선 강국이잖아요. 전함이나 잠수함 같은 경우도 수출을 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군함에 대한 수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87년도에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인 엔데버호를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했고 2011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을 해서 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군함을 수출함에 있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엔 어떤 법적 제한이 있나요? 미국의 반스 톨레프슨법입니다. 미 해군 장교인 반스와 톨레프슨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법률인데 이 법률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긴 하지만 미 군함을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력화된 정조 대왕함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약 1조 3천억 원의 이제 건조 비용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거의 같은 성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게 미국의 알레이 버크 플라이트 2A급 함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최근에 만드는데 약 3조 7천억 원이 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3배 정도 미국에서 만들면은 같은 성능, 같은 무장의 어떤 배를 만들더라도 비용이 드는 거죠. 이에 더해 미국 정부 조달 관련 가장 대표적인 법령인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든지 미 정부의 조달 계획서에서 반드시 미국산 100%를 사용해야 한다는 베리 수정법에 따라서 강철 합금, 티타늄, 텅스텐 이런 것들은 100% 미국산을 사용해야 되는 규제, 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미국에 수출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극복할 방법이 있나요? 결국은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정부 고위층 간에 반스 톨레프슨법을 개정하거나 미국이 군함을 외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수십 년간 한 번도 이 반스 톨레프슨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없고 항상 등장하는 군사기밀, 안보에 대한 우려 이슈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게 되면 결국 미국 조선업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반스 톨레프슨법 이런 법률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마스가라고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마스가라고 하는데 미국은 국내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한미 관세 협정에서도 우리나라와 합의한 게 우리나라가 1,500억 불을 앞으로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한 게 이제 그 반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관세 협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 수출하는 길은 결국 미국에서 만드는 길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반스 톨레프슨법을 준수하면서 미국의 군함을 수출하려면 결국은 미국에서 만드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나라에서 군함의 일부 블록을 생산한 다음에 그 블록을 미국에 가지고 가서 조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보고급 잠수함 2번, 3번함의 경우에 있어서 독일에서 블록을 생산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조립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술이 부족해서 독일에서 먼저 생산한 다음에 이걸 우리나라가 조립한 거라서 지금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 다음에 미국에서 조립만 해도 미국에서 만든 걸로 쳐준다는 얘기나요? 지금은 그렇게 다 알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뭐 좋은 생각 있으세요? 제가 진짜 좋은 생각이 있긴 한데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라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한번 조선소를 건설해서 여기서 미 군함을 만들어 수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이 반스 톨레프슨법도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 우리도 실리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 어떠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항공모함 같이 정말 만들기 어려운 배도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선 능력이 쇠퇴했다는 게 잘 좀 믿겨지질 않는데요. 이게 높은 인건비 그리고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조선업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 선박 수주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3%? 3% 다운. 1%? 1%보다 더 낮습니다. 0.04%입니다. 세상에. 2024년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을 보면 자랑스럽게 우리나라가 세계 2등입니다. 미국은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의 조선소를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인원들의 숙련도가 매우 낮고 그 다음에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높은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가 여태까지 핵 잠수함을 만들 능력은 있었는데 양해를 못 받아서 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든 게 아니라? 그 종래 법적인 제약이 있는데 2015년에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정 제11조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해결료의 재처리는 반드시 미국과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20% 미만인 즉 저농축 우라늄에 한해서만 농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거든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또한 협정 제13조에서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미국으로 핵 연료를 이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이죠. 듣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연료 문제만 해결하면 핵 잠수함을 만들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도 소형 원자로 개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고 예산만 잘 뒷받침이 되면 7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조 및 운영 과정에서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보통 한 2배 이상. 그리고 아무래도 핵을 원료로 하다 보니까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안보 협력도 그 선결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핵 잠수함을 만들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디젤 잠수함은 정말 잘 만들겠죠? 입이 아플 정도로 잘 만들고 있죠. 예.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두 업체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잠수함 건조 업체고 모두 그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잠수함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잠수함을 수출한 전례도 있고 혹시 이번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아주 중요한 잠수함 수출권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주하는 잠수함 그 수출권인데 무려 액수가 60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어떤 나라인지 예측이 되시나요? 2차 대전 기준이면 일본 아니면 독일 같은데 독일? 정답입니다. 예, 독일인데요.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한 팀을 이룬 팀 코리아하고 독일의 모 기업이 마지막 쇼트리스트 최종 후보자가 돼서 서로 경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60조 원에 이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무려 100년 이상의 잠수함 건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경쟁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경쟁에서 저희가 이겨가지고 수주를 하게 되면 국뽕이 뿜뿜할 것 같습니다. 예. 60조 원이면 네. 단일 방산 수출로는 최대액 아닌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될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지금이라도 조선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군에서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해공 각군에 대한 방위산업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이런 방위산업에 관한 얘기를 전문가한테 듣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방위산업 전문 변호사라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공군 대령으로서 우리 공군을 포함한 우리 국군에 대해서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세계 2위의 방산 수출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들의 어떤 기술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전 수출 상대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훌륭한 성능
그리고 정부의 뒷받침,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특수한 전문 분야에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력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 방산 전문 변호사로서 우리나라가 방산 강국으로 꼭 도약하고 우리 군이 발전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병 여러분, 365일 24시간 우리 대한민국 지키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고생 잘 알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힘이 되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꼭 우리 대한민국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화이팅! 지금까지 방산 전문 변호사님이신 김영원 변호사 모시고 방산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